잘 쉬셨나요? 자, 부동산 공부는 푸디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2부입니다. 2부. 목차 2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피지기면 땡땡땡땡이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뭐 너무 이제 당연한 내용이죠. 지피지기면 그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전략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인 내용이죠. 1부 시간은 조금 잔소리 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면 2부 시간은 정말 이제 도움될 만한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OT 시간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략 기획 시간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참석을 하고 다음번을 보는 것과 그냥 다음번을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자, 첫 번째 먼저 안정입니다. Y.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왜 똘똘한 한 채를 구입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내용에서 기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우리는 왜 똘똘한 한 채를 구입을 해야 될까? 나의 시작점. 똘똘한 한 채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똘똘한 한 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될 텐니다. 똘똘한 한 채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예를 들면 뭐 서울 수도권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원룸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에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의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죠. 나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의 보금자리로서 기능을 합니다. 왜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느냐? 가족들의 보금자리. 가족들이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뭐 자거나 먹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이제 자리가 되고요. 또 이제 뭔가를 이제 기획을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을 하는 어떤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또 손님을 초대하면 이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모셔서 또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 동시에 가족이 생기면 나의 보금자리가 되지만, 또한 자녀가 독립을 하고 또는 이제 내가 60세가 되거나 뭐 70세가 되었을 때 노후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노후에 그 여유가 다르죠. 똘똘한 한 채를 마련을 하신 분들은 노후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수익도 있어야 되지만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이제 어떤 기능들을,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안정적인 면들을 강조를 하죠. 정부에서는 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왜 주택을 사야 되느냐, 왜 주거를 가져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과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정책 또한 그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발판으로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내가 성장의 발판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느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서 성장적인 측면에서 그 생각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확보하고자.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가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든 내가 직장에 빨리 가서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남은 시간을 여유를 가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직주근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가까우면 좋은가, 그리고 직장에서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워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 성장적인 부분들이죠. 안정을 넘어서서 성장입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는 쾌적한 생활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장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시간적인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괜찮으니까 나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 노후 아파트에 살다가 나는 새 아파트에 가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가서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10평대 아파트에서 좁게 살다가 20평, 30평 아파트로 가서 좀 더 넓게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도 또 떵떵거리면서 초대할 수 있게끔 좀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쾌적함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지하철에서 좀 더 가깝기보다는 좀 더 넓고 좀 더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꾀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하게 됩니다. Y입니다. Y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이 단순히 직주 근접이라서 직장에 빨리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넓고 쾌적하고 깨끗한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 아파트 자체가 나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예를 들면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의 신분은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생활 수준의 향상의 도구로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욕구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탄탄한 수요가 받쳐줍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죠.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한 나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 좋은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강남 불패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강남입니다. 강남. 네, 답은 강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가 충족이 되면 왜 내가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이 시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도대체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똘똘한 한 채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그리고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봤을 때 뭐를 생각하면 저축을 생각하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죠. 그 2천만 원을 모은 걸로 가지고 종잣돈을 삼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2천만 원 갖고 택도 없죠. 물론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어떨까? 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저축으로 하니까 이게 뭐 노동 수익 같고 한 세월 저축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주식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부업을 하거나 뭐 갖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든 더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좀 쉽지 않죠.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했더니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뭐 기업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이제 뭐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뭐 어떤 이제 고퀄리티의 직장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이제 경력을 쌓아서 나의 커리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사업을 해서 내가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피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주로서 그 사업에 대한 이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용주로서의 역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스스로 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힘만 들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도움을 청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얘기를 듣고 도움을 한번 청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을 어떻게 청하냐면은 정부 지원을 먼저 받아요. 정부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근데 정부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동산 구입,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 정책들을 활용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출에 대한 정책도 있고, 대부분 대출이죠. 그 세금에 대한 정책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이제 본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똘똘한 한 채의 본질은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는 것입니다.
투자자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똘똘한 한 채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유지하는 거죠. 무주택자를 유지를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지원들, 무주택에 대한 지원들, 세금에 대한 지원들, 대출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다주택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정부 지원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저소득자 또는 이제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갖춰지고 강자로 넘어가는 순간 정부에서는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청구하게 되죠. 자, 그런 어떤 경계선에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한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여러 채의 주택을 통해서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와 공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똘똘한 한 채를 하면서 투자도 했다가 또 투자를 하다가 시기별로 똘똘한 한 채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는 공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은 대출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은행에, 금융권에 또는 지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자력으로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 결과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할 때 내가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자금들이 단 하루 만에 생기는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찬스입니다. 참 좋죠. 부모 찬스 쓰면. 여러분들도 부모 찬스 어떻게 좀 쓰시나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좀 민망스러워서 부모 찬스를 안 쓰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부모님 뭐 잘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냥 지금 부모 찬스 쓰고 그거 가지고 돈을 좀 번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도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아끼다가 그 돈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아끼면 날아갑니다. 그냥 내가 쓰는 거죠. 최대한 부모 찬스를 써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잣돈을 가지고 돈을 부르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부모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할 때 스스로 한다고 하면 저축 투자 사업으로 굉장히 힘겹게 하셔야 되고요. 자수성가를 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손을 벌리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고 굉장히 이제 뭔가 흐르는 거죠. 자, 자금을 이제 마련했다고 하면 구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혹자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그 자금을 모으고 나서 구입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금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 구입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천하게 되죠. 하지만 자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방법을 익히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냥 청약을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청약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전 경험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모으는 동안 구입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서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것처럼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자금이 모였을 때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입 방법에는 분양이 있어요.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분양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분양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취득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을 때보다 좀 더 싸죠. 그리고 좀 뭔가 그냥 정부에서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정부에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청약을 하죠. 청약. 점수를 쌓아서 무주택자로 무주택자 10년, 자녀 10년, 결혼 10년, 또 뭐죠? 청약 통장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지고 점수를 만든 다음에 분양인을 넣는 거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굉장히. 자, 이렇게 청약을 하거나 또는 분양권을 전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수를 쌓아서 청약을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점수를 쌓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받아 놓았던 이제 청약으로 누군가 받아 놓았던 분양권을 내가 피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중간에 구입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잘 살펴보고 기회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주택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하면서 청약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분양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면 사실은 투자를 거의 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인 아니면 돈데 짧은 시간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좋은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이제 주택을 취득을 못하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끌어버리면 그동안 우리 아파트 값이 더 올라 버려가지고 더 안 좋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셨는데 더 좋은 거 구입할 거라고 이제 팔고 전세 들어가서 청약 점수 쌓아가지고 분양 받으려고 하셨는데 분양이 안 돼서 지금도 무주택으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양을 또 하시려고 하면 전세 대출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청약과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당연히 이제 전세살이를 하죠. 그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세금을 이제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대출받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제도는 어떤 게 있고, 어디서 돈을 얼마만큼 빌려주고, 어느 정도의 이율로 전세 제도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확정일자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한다면 이제 분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갭투자의 방법도 있죠. 갭투자 하려면은 일단 전세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부동산의 우상향을 알아야 됩니다. 갭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갭투자가 쉬워 보여도 그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갭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발생될 위험 요소들, 그 역전세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제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어야지 갭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릴 지역에 갭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역전세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 대출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투자는 그리고 전세 제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좀 특별하게 전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전세 문화의 그 원인은 전세 자금 대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출 제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는데, 이 전세 대출 제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이 아마 바로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갭 투자 나중에 좀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왜 그러는지 알게 되시면 갭 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갭 투자, 그리고 부동산 우상향, 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 GDP, 뭐 공급 물량,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별로 뭐 이런 부분들을 알면 갭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느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재개발 절차 알아야 되고, 재건축 절차를 알아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앞으로 노후주택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정비 사업은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번 정부처럼 도심을 개발하겠다라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뭐냐?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은 뭐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이 다 다릅니다.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둔촌주공아파트 멈췄죠? 지금 그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면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해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핫한 곳,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이 제일 핫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부산입니다. 부산의 재개발 구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당장 5억 원이 있어도 서울에 가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재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뭐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뭐 포기를 해야 돼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근처에 있는 인천을 많이 선택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과연 인천이 최선입니까? 인천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부산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 재개발은 지금 100군데가 넘어요. 부산 재개발을 좀 멀다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부산 재개발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면 기회를 아직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재개발의 전망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시기별의 대응이 되겠네요. 부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 좀 그래도 당장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산에 대한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재개발에 대해서 넘버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초빙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2회차에 거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정비사업은 그래도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단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why, how, 왜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는 상품과 입지입니다. 상품을 정하고 입지를 정하는 작업이죠. 대부분 상품만 정하거나 또는 입지만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을 내서 상품과 입지를 모두 정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정하고 진입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를 조금 더 공부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입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과 입지,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상품에 대한 얘기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한 3시간을 해보니까 이게 3시간을 연달아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군요. 상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역별 대장 아파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역별 대장 아파트.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할 텐데 아파트를 전체 다 전국의 아파트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 하나씩만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전 지역을 다 훑어본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역별 대장 아파트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를 우리가 탐방을 해야 됩니다. 신도시. 왜 신도시를 해야 되냐면 신도시는 가장 최근 트렌드죠. 그리고 잘 정비되어서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어떤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도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도시를 그냥 막연하게 신도시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0기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공부해야 됩니다. 1, 2, 3은 알겠는데 0기는 뭐냐? 0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이전에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어디에 지어졌는지 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재건축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는 어디에 지어졌는지 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리모델링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죠. 자,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어디에 지어졌는지 요즘 가장 핫하죠. 2기 신도시 이미 다 지어져서 가장 최신 트렌드의 어떤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를 몸소 익히고 그 감을 익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자리가 가면 허허벌판이겠죠. 그 허허벌판인 곳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미 갖춰진 것을 구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구입하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공부를 해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했을 때 효율적인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0기 신도시 임장, 1기 신도시 임장, 2기 신도시 임장, 그리고 3기 신도시 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의 뭐 한 7회 정도 나눠서 그 임장만 해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도시와 대장 아파트를 봤다고 하면 주택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는 오피스텔도 있죠. 뭐 오피스텔이 원룸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처럼 3룸의 오피스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지만 우리나라만 아파트가 인기 좋은 거 아세요? 다른 나라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상위 1%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죠. 또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꼭대기층에 내가 거주를 하고 그리고 2, 3, 4층에는 월세를 줘서 임대를 받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처럼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박정희 시대 때 1970년도 이후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지 꼭 아파트만 주거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쪽으로도 한번 시야를 넓혀보는 거죠. 타운하우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지입니다. 마지막 상품을 정하고 나면 입지입니다. 상품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하고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입지만 해서도 안 되고 상품만 해서도 안 되고 입지와 상품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입지는 우리가 교통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좋냐? 교통이 좋냐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자리의 접근성이 좋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교통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국도가 있고
지방도 그리고 이제 도시 내에 도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있고 또는 GTX가 있고 또는 이제 급행열차가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내가 직장을 출퇴근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편리하냐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과연 경기도에서는 지하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 그 궁금하죠. 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일까? 아니면 자가용일까? 아니면 도보일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과 다른 결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학군입니다. 입지라고 하면 학군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군이 좋은 곳에는 매니아층, 그 매니아층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죠. 아주 강력한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학부모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있는 곳의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물량이 있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보합세를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탄탄합니다. 조정을 잘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입니다. 집 앞에 한강이 보이면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보다 몇 억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인프라가 좋은 곳, 병원이 있으면 좋겠죠. 어르신들은 이제 수시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문화시설들, 백화점이 있느냐, 마트가 있느냐 중요하죠. 백화점에 주기적으로 가져야지 나의 삶의 수준과 나의 어떤 뭔가 지위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들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에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실용적으로 마트도 한 번씩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또 뭐가 있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공원이 있어야지 좀 쾌적하게 살 수 있죠. 삭막한 도시보다는 좀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에 이롭죠. 자, 그래서 왓을 보고 입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용은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공부는 부디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길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은 좀 짧게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도 보여드리고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좀 아마 길게 해도 집중도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의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Q&A가 있다면 이제 Q&A를 받을까 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어떤 걸 질문을 할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채팅방에다가 혹시나 여쭤보실 거 이제 좀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 안내 드릴 동안 채팅방에다가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안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는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제가 다음 시간 강의 안내를 드리는 동안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도대체 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감의 영역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왜 해야 되는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비싼 토요일에 시간 내면서 이렇게 들을 이유가 없죠.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인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지가 됐을 때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식들한테 부동산 공부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하죠. Y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적으로 보면 1부, 2부 나눠서 할 텐데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시작점, 가족의 보금자리, 노후의 안식처라는 이제 생각의 흐름대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또는 내가 직주 근접으로 시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새 아파트에 가서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넓은 평수 가서 좀 널널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돼서 나의 자존감 높이거나 그런 어떤 이러한 이유들을 인해서 똘똘한 한 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부디클래스에서 부동산 공부해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부터 시작해서 총 7회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모두가 이 문구처럼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릴 테고요. 일단 공식적인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센스님이 카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 준신축 아파트 보유 중인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네요. 강남의 준신축 아파트. 그러면 강남의 준신축이 2000년도 초반 아니면 1900년도 말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갈아타기 지역으로 어디를 염두하면 좋을까요? 용산 재건축, 반포 재건축, 대치 재건축, 지역 아파트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갈아타기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길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 중인데, 갈아타기 혹시 그 카톡으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제 갈아타기라는 거를 어떻게 좀 이게 준비가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막연하게 다른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갈아타기라는 어떤 걸 고민해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이제 갈아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 갈아타기가 굉장히 막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이 갈아타기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은 강남의 준신축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갈아타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굳이 이제 나는 그냥 한 채만 보유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있는 걸 팔고 용산, 반포, 대치 재건축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셨으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내가 또 이제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뭐 그곳에 거주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전략을 또 세워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용산, 반포, 대치 재건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뭐 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두 번째 아파트로 확장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만, 나름대로의 공부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세금 없이 정리하는 거죠. 뭐 아예 세금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용산, 반포, 대치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용산, 반포, 대치는 그냥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단순한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용산에 가는 이유, 반포에 가는 이유, 대치에 가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실례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뭐 가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전적인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에 거주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사실은 이제 뭐 언론에 보면은 A 아파트 있다가 좀 B로 갈아탄다, B 있다가 C로 갈아탄다,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지역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일 가능성이 커서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내가 더 많은 이제 자금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자산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 라는 목적이시면 지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뭐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거주를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용산, 반포, 대치에 간다고 하시더라도 자금에 맞게끔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되면은 진짜 갈아타는 건데, 갈아타는 거는 진짜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갈아타기 해서 실제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게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아무거나 용산을 하든지 반포라든지 대치라든지 하나만 계산기 두들기시면 웬만해서는 진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갈아타는 걸로 하나 더 하는 걸로 있는 거 유지하시고 어떻게든 한 개를 더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주택자 하면 또 취득세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얘기를 하시죠. 취득세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정책들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주택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좀씩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주택자의 이제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이제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반포, 대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일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반포를 합니다. 저는 반포입니다. 세 개에 대한 어떤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반포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압구정과 여의도를 질문지로 주셨다고 하면 1번 압구정, 2번 여의도, 3번 반포. 대치와 용산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질문 주신 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든지 하십시오. 이게 적은 금액이 걸리는 게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 뭐라 해야 되죠? 고민하는 주제 자체가 접근 방식이 잘 되면은 잘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갈아타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에서. 근데 갈아타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반포로 갈아탔어요. 반포 내릴 때 준신축도 내리고 반포 오르면 준신축도 오르죠. 그러니까 갈아탄다고 뭔가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준신축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반포, 용산, 대치가 더 많이 오를 거다. 이 말씀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내가 A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B 지역에 가서 돈을 더 벌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A 지역이 오를 때 B가 이미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A가 올라서 돈을 이제 벌었어요. 종잣돈을 마련해서 B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설사 B로 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조정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이 갈아타면서 돈을 불려 나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갈아타면서 돈을 불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존에 샀던 거를 지키면서 또 하나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지키면서 또 하나를 더 하면서 계속 지키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네, 부동산 센스님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아타기를 성공하신 케이스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갈아타기에서 성공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갈아타기에서 성공하신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갈아타기를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개론적인 부분들, 이제 막연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줌 링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